1차원의 문제를 볼 텐데, 물론 나중에 2차원, 3차원으로 다 연장을 하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1차원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당한 포텐셜 에너지 Vx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봤죠. 물론 psi는 x와 t에 의존하는 양이고,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할 때 과연 우리가 이 psi라는 거를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 혹은 probability density rho 혹은 p라고 정의한 양이 psi 스타 psi 그 다음에 probability current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물론 이것도 x와 t에 의존하는데 h 바 over 2im psi 스타 d psi x 마이너스 psi d psi 스타 x.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 양을 보면 이 둘 사이에는 continuity equation을 만족한다고 했었죠.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차원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3차원에서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했을 때 rho가 density라고 하고 그 다음에 current를 J라고 하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족해요. 이 형태를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주어진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볼륨 안에 요 안에 있는 그 density를 전부 다 요 볼륨 안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요 안에 있는 질량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있는 그거에 대한 dρ dt, 다시 말하면 특정한 볼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게 이 볼륨 안에 있는 매스인데 이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죠. 물론 시간에 대한 변화는 density가 바뀌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플럭스,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은 양, 이거 변하는 거는 양비 여기서 똑같이 적분을 하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하는데, 우리 이 양은 다이버런스 J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처음에 잘 배웠던 소위 말하는 가우스 테오렘을 쓰면 이 양은 그 볼륨을 둘러싸고 있는 surface에 대한 인티그랄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게 요 surface를 통과하는 플럭스죠. 플럭스인데 모든 그 표면을 둘러쌌으니까 net 플럭스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질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net 플럭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continuity equation의 의미죠. 여기서도 보면 지금 1차원에서 써서 똑같은 얘기지만 probability가 어떤 주어진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probability density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는 건 뭐냐면 플럭스, probability current의 플럭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합한 net 플럭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플럭스가 probability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플럭스의 이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지금 이렇게 썼지만 예를 들어서 적당히 큰 공간을 잡아서, 지금 V를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지만 적당히 아주 큰 공간을 잡아서, 큰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다음과 같은 플럭스가 무시할 수 있는 곳, R제곱분의 1보다 빨리 줄어드는 곳, 다시 말하면 로컬라이즈 된 곳이죠. 로컬라이즈 된 곳에서는 아주 큰 서피스를 잡으면 이 서피스에 대한 인티그랄은 0이 되죠. 왜냐면 거기서 이게 무시할 수, R제곱분의 1보다 작으면 DA는 R제곱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고, 똑같이 probability density의 의미를 보면 무한대인 곳에서
이 플럭스가 0이면 당연히 시간 probability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0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total probability는 한번 주어진 시간에 정해지면 그 디스트리뷰션은 시간에 따라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전체 에어리어는 혹은 토탈 프로바빌리티가 1이라는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프로바빌리티 커런트는 비록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텐셜 에너지의 인디펜던트한 퀀티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포텐셜에 의존하는 텀은 캔슬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대한 그 물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다른 것이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probability density를 구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expectation value를 물어봐요. 소위 average value 혹은 expectation value를 물어봐요. 웨이브 펑션이 어떤 입자가 있을 probability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 물리량을 물어보는데 물리량을 뭐냐면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을 때 웨이브 펑션 psi x로 기술되는 파티클이 이 시스템 안에 있을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측정되는 값 어떤 값이 측정되냐면 예를 들면 포지션의 average value, 포지션의 expectation value, 포지션의 스퀘어에 대한 expectation value 혹은 모멘텀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 모멘텀 P 스퀘어에 대한 expectation value 이런 expectation value가 우리가 주어진 physical observable에 대한 측정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expectation value를 앞으로 probability가 나오면 반드시 expectation value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expectation value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함수의 expectation, 앞으로 expectation value 이렇게 브래킷을 써서 나타낼 텐데 이 expectation value는 1차원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probability를 안다면 probability를 아까 density를 pxt 또 썼었죠. 주어진 시간 t에서 물론 이것도 엄밀한 시간 t에서 expectation value죠. 물론 이 expectation value는 시간의 함수일 수 있어요. 이 양은 우리가 p라는 거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절대값의 제곱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안에 fx를 집어넣네요. 상관없죠. 넘버니까. 그 다음에 비록 fx라는 거는 t의 시간에 의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probability density가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expectation value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의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x 혹은 x의 폴리노미얼 혹은 x의 arbitrary function은 전부 다 그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psi xt만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함수들의 곱의 인티그랄을 계산하면 돼요. 물론 이게 인티그랄이 컨버지 하는 그런 양만이 physically meaningful한 값을 가지겠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문제는 x에 대한 함수는 우리 전혀 문제가 아닌데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혹은 모멘텀의 폴리노미얼, 좀 더 일반적으로는 모멘텀의 펑션인 경우에는 이거의 expectation value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P의 expectation value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본다면 모멘텀이 m 곱하기 dx dt죠. 꼭 고전적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클래시컬 메카닉스를 배웠다면 뭐 라그랑지안 포뮬리즘 이런 거를 볼 때 P와 X와 그러니까 Q, Generalized Coordinate Q와 Q 닷에 대한 혹은 X와 X 닷에 대한 함수를 라그랑지안을 쓰고 카이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카노니컬 모멘텀 P를 정의해서 해밀토니안 PQ를 구하죠. 그때 P라는 게 뭐냐면 Q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우리 구하죠.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양이 P가 다음과 같은 양이라면 이거 expectation value를 구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시작하자는 거죠. P expectation value는
그러면 m ddt dx, 물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지만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psi 스타 xt x psi xt죠. 이건 m, 이건 토탈 데리버티브지만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어진 x에 대해서는 x는 픽스가 돼 있고 t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할 때는 x는 픽스를 시켜놓고 데리버티브를 줘야 되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면 시간에 대한 토탈 데리버티브는 파셜 데리버티브로 바뀌어요. 왜냐면 x를 픽스했기 때문에 그렇죠. dx d psi 스타 dt x psi. 이제 psi 스타와 psi는 x와 t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고 이제 그 디펜던스는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우선 그대로 놔두면 x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익스플리시트한 시간 디펜던스가 없죠. 그래서 psi 스타 그거에 대한 미분은 없고 d psi dt 이걸 계산해 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별 재미있는 생각이 안 들죠. 재미있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해야죠. 우리 지난번에 probability current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켰냐면 d psi 스타 dt, d psi dt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나온 양을 집어넣어서 시간의 데리버티브를 공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바꿔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짓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걸 해보면 m dx 이거는 역수니까 컴플렉스 컨주깃이니까 h bar squared 2mi d squared psi 스타 dx squared b psi 스타 x psi. 처음에 요 식을 보면 이 식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면 마이너스 IH 바 D psi 스타 DT 이거는 변한 게 없고 여기다 psi 스타만 붙이고 V가 리얼인 경우 psi 스타만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IH 바로 나눠준 양을 쓴 거예요. 마이너스 IH 바로 나눠주면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IH 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양은 psi 스타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이 식을 IH 바로 나눈 양을 쓰면 되죠. IH 바로 나눈 양은 마이너스 H 바 over 2 squared 2mi psi dx squared plus V psi. 잘 보면 V psi 스타 X psi V psi 스타 X psi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여기 포텐셜에 해당되는 부분은 캔슬이 돼요. 자, 남는 건 이것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그걸 계산을 하면 먼저 m이 있고 m이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h바 스퀘어가 있으니까 h바 스퀘어가 있는데 원 오버 i h바 이걸 잘못 썼네. 여기 h바가 h바 스퀘어인데 h바로 나눠주니까 이게 h바가 없어야 되겠네. 잘못 썼어요. 다음과 같이 써서 커먼 팩터인 h바 오버 i h바 오버 2i를 끄집어내 봅시다. 그러면 P의 expectation value는 h 바 over 2i 인테그랄 dx
d squared psi 스타 dx squared x psi 빼기 psi 스타 x d squared psi dx 역시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난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요 양만 봅시다. 이 양을 앞에 세컨 데리버티브가 있으니까 이거를 토탈 데리버티브로 쓰고 다음같이 쓰면 체인 룰을 써야죠. 세 개를 체인 룰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거를 어플라이 한 게 바로 여기 나온 텀이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어플라이 한 거 세 번째로 어플라이 한 게 더 들어가 있죠. 그걸 뺍시다. 그걸 빼면 x를 미분한 건 1이니까 마이너스 d psi다 dx psi 마이너스 d psi다 dx x d psi dx 왜 이 장난을 하냐면 이걸 놓고서 적분을 하면 미분한 걸 적분하면 이 자체죠. 이 값의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의 값이죠. psi는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죠. 그러면 x와 d psi 스타 dx는 psi랑 똑같은 x의 차수를 가지고 있죠. 스퀘어 인테그러블 해요. 무슨 뜻이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이에요. 이 양은 앞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토탈 데리버티브로 쓴 건 전부 다 0으로 놀라 그래요. 자,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건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This is fine. 이거는 또 이와 같은 짓을 똑같이 한번 해서 여기 있는 데리버티브를 이쪽으로 넘기면 물론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만 요거랑 캔슬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짓을 또 한번 해보면 화살표를 써야죠. 아이덴티티는 아니지만 적분을 하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d psi 스타 dx psi 마이너스 d dx psi 스타 d psi 스타 dx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앞에 있는 거를 계속 우리 뒤로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psi 스타 x d psi dx 하면 요 첫 번째 걸 미분하면 여기 있는 요 텀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한 걸 더 빼줬죠. 그만큼 더 해줘야죠. 플러스 psi 스타 d psi dx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psi 스타 x d psi dx square d square psi dx square 하고 나서 요거랑 요거는 서로 그러니까 캔슬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은 이 모든 계산을 한 나머지 결과는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씁시다.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라면 복잡하니까 일단 하나 정리해서 써보고 뭐 했었냐면 뭐가 남았지? 요거랑 요게 남은 거죠. 마이너스 d psi 스타 dx psi 플러스 psi 스타 d psi dx 더 간단히 할 수 있나? 더 간단히 할 수 있죠. 이걸 다시 그 짓을 하면 되죠. 이거는 ddx psi 스타 psi에 빼기 앞에 있는 걸 미분한 건 그대로 놔두고 psi 스타 d psi dx로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양. 물론 부호까지 쓰면 다음과 같이 되죠. 이건 역시 토탈 데리버티브니까 0이고 이거는 뒤에 있는 양이랑 똑같아요. 그 2배죠. 2배로서 앞에 있는 2배가 캔슬이 돼서 우리 좀 더 재밌는 형태로 쓰면 psi 스타 i분의 h바 d psi ddx psi
P는 아니지만 아까 fx가 넘버니까 아무렇게 써도 이건 괜찮죠. 근데 여기서는 P를 썼는데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썼는데 이제는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psi에 대한 derivative operator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거기다가 psi 스타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넘버가 아니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지만 마치 넘버처럼 쓰면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거랑 보면 그래서 우리가 fx나 p나 똑같이 쓰기로 했는데 i분의 h바 ddx의 expectation value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psi의 derivative를 취한 거에 i분의 h바를 곱하고 psi 스타를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요게 만약에 fx였다면 fx의 expectation value 뭐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derivative operator가 있어도 derivative operator에 대한 expectation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요게 모멘텀이라고 넘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모멘텀은 어떻게 쓰냐면 앞으로 오퍼레이터라고 쓰고 어떤 오퍼레이터냐면 ddx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순전히 코스메틱하게 p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라고 쓰는 거죠.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 p 스퀘어는 요거의 스퀘어의 expectation value, p의 n승은 expectation value는 i분의 h바 ddx의 n승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fp는 f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x 사이즈다 fp 대신에 i분의 h바 ddx를 전부 다 바꿔서 집어넣은 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x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그냥 넘버로 생각하고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하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저렇게 모멘텀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도입하고 나면 해밀토니안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분의 h 바 d psi dt some operator 곱하기 psi로 쓸 수 있어요. 이때 오퍼레이터 h는 p 오퍼레이터의 squared over 2m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어디서 많이 봤죠?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카이네틱 에너지죠.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넘버면. 그렇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쓰면 클래시컬 해밀토니안과 아주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양을 퀀텀 해밀토니안으로 불러요. 오퍼레이터로 바꾼 양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psi xt가 주어져 있으면 임의의 피지컬 옵저버블, 물론 지금 x와 p를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psi xt는 항상 plane wave로 expansion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plane wave는 그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 phi p를 가지고 기술할 수도 있죠. 그게 듀얼 스페이스라고 하니까 그러면 psi x로 기술한 probability description이랑 phi p로 기술한 그 expectation에 대한 prescriptio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보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본다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썼던 거에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죠. 물론 우선 t equal 0에서 봅시다. t equal 0에서 웨이브 펑션 psi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플레인 웨이브에 대한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는 앰플리튜드는 phi p로 쓸 수 있죠. psi x0는 t equal 0에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probability amplitude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psi x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인데 무슨 probability density죠?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density죠. 그래? 그러면 phi p의 절대값의 제곱은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density인가? 모멘텀이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probability density인가?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이게 probability 성질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되죠. probability 성질 중에 제일 큰 성질이 뭐죠? 모든 p에 대해서 phi p의 절대값의 제곱을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죠. probability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가? phi p가 과연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probability amplitude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과연 저 양이 지금까지 기술했던 probability 그 density의 성질을 전부 다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normalization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살펴봅시다. 어떻게 보면 unfair하기도 하죠. 계속 지금 내가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전부 다 합하면 1이 되냐 phi p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phi star p phi p죠. 그리고 적당한 테크닉을 써요.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물론 여기서 아까 psi x 0라고 했는데 우리 t equal 0에서만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t equal 0인 0는 우리 앞으로 당분간 쓰지 않도록 하고 이거는 phi p를 phi p의 definition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냥 놔두고 요거는 phi p는 조금 아까 썼죠. 1 over square root 2 pi h bar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x psi x e to the minus ipx over h bar. 적분의 순서를 바꿔요. 조심하라 그랬죠. 퓨리어 트랜스폼에서는 이게 스퀘어 인테그랄로 하면 우리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x psi x psi x는 p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p에 대한 인테그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 over square root 2 pi h bar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p phi p star e to the minus ipx over h bar.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양 어디서 많이 봤죠? 뭐죠? psi x에 대한 퓨리어 트랜스폼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다 컴플렉스 컨주깃을 붙인 양이 이게 플러스고 이게 없는 양이 뭐였죠? psi x예요. 이건 psi star x예요. 이게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1이죠.
psi x가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어떤 센스에서 노멀라이즈 됐냐면 절대값의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됐다면 그거의 퓨리의 컴포넌트인 phi p도 똑같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파스칼스 테오렘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크라이테리어는 통과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양이 probability density라는 걸 보려고 하면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phi P의 절대값의 제곱이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density를 나타낸다면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phi P의 절대값의 제곱 곱하기 P를 모든 P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과연 그런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조금 아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psi로 계산한 걸 phi P로 표현해 봅시다. 안 지워지네.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거로 시작하는 거죠.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dx psi 스타 h bar over I d psi dx psi 대신에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었냐면 psi 스타 이게 뭐였죠? psi가 1 over square root 2 pi h bar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p phi p e to the I px over h bar i분의 h bar over I ddx죠. 여기 x에 대해 의존하는 양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t equal 0에서 봤기 때문에 토탈 데리버티브스 상관없죠. 미분을 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h바분의 ip가 나오죠. 여기 있는 p는 넘버예요. 오퍼레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는 밑에다가 인덱스, 서브스크립트를 오퍼레이터라고 쓸 거예요. h바분의 i분의 h바랑 캔슬이 되고 p 1 over square root 2 pi h바 p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저 적분 안에 있어야 되죠. dp p phi p e to the ipx 적분의 순서를 바꿔요. 인테그랄 무한대까지 dp phi p p 1 over square root 2 pi h 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x psi 스타 e to the ipx over h 바 이게 phi 스타 p의 데피니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양은 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뭐냐면
psi x를 퓨리어 트랜스포머에서 나타나는 앞에 있던 플레인 웨이브의 코에피션트 phi p는 phi p의 절대값의 제곱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density에 해당돼요. 똑같은 짓을 하면 일반적으로 p의 n승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여기에 p의 n승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psi로 기술했을 때는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 i분의 h바 ddx에 대한 expectation value였지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p라는 넘버를 곱해서 만든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되죠.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죠. 무슨 의문? x의 expectation value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아까랑 반대의 경우죠. 아까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물어봤을 때 오퍼레이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라고 했는데 x는 그냥 x를 곱해서 만든 거고 넘버처럼 생각하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그냥 모멘텀을 넘버로 생각하고 expectation value를 구했는데, 지금 거꾸로 그럼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물어볼 수 있죠. 우리 그걸 물어보면 우리 아까 뭘 했더라?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coordinate space에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그 중에 deep side 뭐죠? 한쪽을 퓨리어 트랜스폼 한 걸 쓰고 인티그레이션의 순서를 바꿔서 썼더니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에 대한 형태로 나타났었죠.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돼요. 이건 뭐냐면 p가 아니라 이제는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phi star p x phi p 라고 쓰고 이거를 psi x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psi x로 표현을 하면 phi p는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썼던 퓨리어 트랜스폼이 있죠? 어디 갔지? phi p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말로 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근데 x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x가 나오려면, 앞에 있는 x가 나오려면 다음과 같이 쓰면 phi p를 지금 expectation value를 썼지. 아까 했던 짓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했지? 막상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 7, 8, 9. 그 짓을 똑같이 할 수가 없네. 똑같이 할 수 없어도 여기서 이제 쓸 수 있을 텐데,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보면 우리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나? 답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막상 하려고 그랬더니 헷갈리네. 이걸 어떻게 할까?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그러려고. 근데 어떻게 p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지금 그 학생의 얘기를 도움을 받아서 쓰면 x 이건 1 over square root 2 pi h 바 밑에 쓴다 그랬죠? 인테그랄 dx psi x e to the minus I px over h 바. x가 나오려면 이 중에서 p에 대한 디펜던스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IH 바 DDP를 하면 여기서 IH 바로 나오면은 플러스가 되고 P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요 양을 다시 phi P로 바꾸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dp phi star p IH 바 DDP
phi p로 쓸 수 있죠. 조심해야 될 건 P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i분의 h바 ddx고 이거는 i가 들어온 위치가 다르죠. ih바 ddp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x의 함수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x를 넘버처럼 생각하고 psi 절대값의 제곱에 곱해서 적분을 하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모멘텀에 대한 펑션을 expectation value를 구하려면 모멘텀에 해당되는 거를 모멘텀 오퍼레이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죠. i분의 h바 ddx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또 반대로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할 때는 모멘텀을 넘버처럼 생각하고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x를 모멘텀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다음과 같은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안 복잡하죠. 그렇지만 뭐 사인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물론 지금 우리가 웨이브 메카닉스에서 그대로 다 끄집어냈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럼 웨이브 펑션은 probability distribution, probability density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만 생각해야 되나? 피직스를 보려면 그래요. 근데 지금 재밌는 사실은 지금 뭐냐면 전부 다 그러면 앞으로 뭐냐면 피지컬 observable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쓸 거예요. 아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x는 그냥 넘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오퍼레이터죠. 왜냐하면 x를 곱해라. 그러면 이 x를 그게 다음 건 x라는 게 넘버로 생각해도 넘버도 오퍼레이터죠. 꼭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만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런 양을 곱해도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그럼 해밀토니안은 p squared over 2m x라고 썼던 걸 모멘텀도 오퍼레이터, 코디네이트 오퍼레이터로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쓸 때는 이거는 넘버처럼 이거는 x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이걸 넘버처럼 x를 p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보자는 거예요. 왜? 좀 더 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깊은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모멘텀 스페이스 이걸 따지지 않고 이렇게 쓰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면 두 개의 커뮤테이터라는 걸 디파인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다음과 같은 양을 정해요. 물론 x 오퍼레이터랑 p 오퍼레이터가 넘버면 0인 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먼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저걸 계산을 해보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로 바꾼다 그랬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건 항상 오퍼레이터면 오른쪽에 아비트러리한 웨이브 펑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x h 바 over i d
psi dx 빼기 뭐야? h 바 over I ddx x psi죠. 이건 체인 룰을 써야죠. 체인 룰을 쓰는데 요건 그대로 놔두고 앞에 뒤에 거를 미분한 거는 앞에 거랑 캔슬이 되죠. 요거는 근데 앞에 x를 미분한 건 마이너스 i분의 h 바 psi 혹은 i h 바 psi. 오케이. 이제 중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요 커뮤테이터에다가 psi를 어플라이 했더니 IH 바 곱하기 psi래요. 특정한 psi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앞에 있는 걸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아비트러리한 펑션을 갖다 대도 다음 같은 게 성립하면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으로 x와 IH 바가 된다 이거냐. 자,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해봅시다.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계산하려면 모멘텀에 대한 펑션을 넣어야 되죠. 누가 질문했어요? yp 이건 이렇게 쓰라 그랬지. 마이너스 p 이것도 체인 룰을 쓰면 뒤에 있는 걸 미분한 건 이거랑 캔슬이 돼요.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1이죠. IH 바 파이죠. 이무의 파이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역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도 x와 p의 이걸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이 양을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x와 p의 커뮤테이터. 커뮤테이터는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나 이걸 만족해요. 이 사실을 알았죠. 하이젠버그는 이거에서 시작해서 웨이브 펑션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양자역학을 포뮬레이트 했어요. x와 p라는 모든 옵저버블은 오퍼레이터에 해당된다.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데 오퍼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건 뭔데? 둘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 주면 그 안에 있는 피직스가 모두 결정된다 라는 게 하이젠버그의 아이디어예요. 다음 같은 걸로 해서 뭐냐면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항상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커뮤트하지 않는 두 개의 순서에 상관이 있는 매스메티컬 오브젝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매트릭스예요. 자, 넘버는 안 그렇죠. 매트릭스는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non-zero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요 오퍼레이터들을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쓰기 때문에 하이젠버그가 다음 같은 거에서 시작한 퀀텀 미케닉스를 매트릭스 미케닉스라고도 해요. 매트릭스 미케닉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슈레딩어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랑 모멘텀 스페이스로 정했죠. 이 둘 사이의 릴레이션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좀 복잡하고 길게 나가는데 둘 사이의 릴레이션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x라는 오퍼레이터랑 p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하면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냐 모멘텀 스페이스냐에 상관없이 스페이스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는 오퍼레이터로서의 릴레이션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스페이스에 가서도 성립해야 돼요. 다음과 같은 게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성립하는 방법은 x는 넘버로 p는 x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넘버면 쉽죠. 이게 넘버면 이게 모멘텀에 대한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가 돼야만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특정한 스페이스에서의 표현.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오퍼레이터로,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이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모멘텀 스페이스는 이걸 p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쓰는 걸 x와 p라는 오퍼레이터의
representation이라고 불러요. 다음 같은 건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퀀텀 미케닉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특정한 스페이스에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모멘텀 스페이스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익스플리시트한 표현을 쓰는 걸 이 오퍼레이터의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그럼 왜 이걸로 시작하지 이걸 이렇게 복잡한 지금까지 했던 이 복잡한 짓을 했을까? 그러게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해요. 근데 왜 이거는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구조를 볼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쓸 거고 이 복잡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왜 푸냐? 피직스는 representation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 물어보죠? x가 1인 거랑 x가 1m랑 2m 사이에 있을 프로바빌리티는 얼마냐고 물어보죠. 모멘텀이 1MeV랑 2MeV 사이에 있을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냐? 우리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은 representation dependent한 퀘스천들이에요. 피지컬 퀘스천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피직스는 representation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피직스를 할 때 항상 그걸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배워요. 그렇지만 이거부터 시작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갑자기 팍 다가오는 느낌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이브 펑션,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쓰는 슈레딩거 어프로치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훨씬 감을 잡고 웨이브 미케닉스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I want some more. 이 안에 들어있는 좀 더 딥한 자연의 미스터리를 알 수 있냐 할 때 하이젠버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양자역학의 구조를 설명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원래 굉장히 얘기가 이상하게 많이 돌아갔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expectation value를 구할 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x는 넘버처럼 x의 함수,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는 모멘텀을 x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를 조심하고 거꾸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는 모멘텀은 그냥 넘버로 x는 p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표현해서 expectation value를 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웨이브 펑션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다 할 수 있어요. psi xt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probability interpretation, 또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probability interpretation 그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준비됐죠?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한 아주 컴포터블한 느낌을 여러분 나만 가졌나? 여러분들 다 가졌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텍스트북 아시오로비스 책을 보면 드디어 이제 챕터 3에 해당되는 양인데 갑자기 막 책을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우리 다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려면 해밀토니안이 주어져야 돼요. 해밀토니안을 우리 1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1차원에서 보면 1차원에서 어떤 포텐셜 에너지 안에 있는 경우 슈레딩거 이퀘이션 IH 바 D psi dt psi xt 또 쓰면 안 되지? xt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오버 2m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쓰는 거죠. xt 플러스 vx 포텐셜 에너지가 일단은 시간이 돼서 변하지 않는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양을 조금 아까 아이디어를 빌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 한 걸로 쓸 수 있다. 이 이퀘이션 풀기 어렵죠. 여러분들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할 때 디퍼런셜 이퀘이션 뉴턴의 법칙을 써서 많이 계산을 했죠. 그거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때 어떻게 하죠? n차 derivative equation,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뉴턴의 법칙은 second order derivative equation이죠.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죠.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풀려면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려면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n차 미분 방정식을 유니크한 솔루션을 하려면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냐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때는 이니셜 컨디션 t equals 0에서 이니셜 컨디션만 주면 돼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되게 partial,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학부 때 배워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학부 때 안 배워요. 대학원 때 가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배울 때는 뭐냐면 initial condition이 필요한 게 아니라 initial boundary condition이 필요해요. 어떤 surface에 대한, 주어진 시간에서 어떤 surface에 대한 서의 펑션의 값, 혹은 surface에서 그 surface의 노멀한 방향의 노멀 데리버티브의 값, 훨씬 더 많은 컨디션을 줘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라고 이걸? 그러면 테크닉이 있어요. 이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꿔서 풀면 돼요. 갑자기 겁이 났다가 안도의 한숨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안 배워도 되죠. 대학원에, 만약에 물리학과 대학원에 오면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푸냐면 저희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걸 써요. 어떻게? psi xt가 잘은 모르지만 한번 시간에만 의존하는 함수, 공간에만 의존하는 함수의 프로덕트로 돼 있다면 어떨까? 라고 이 이퀘이션을 쓰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 IH가 시간에 대한 미분은 여기에만 어플라이하죠. 시간에만 함수니까 이건 토탈 데리버티브로 바꿀 수 있죠. dt 캐피털 T dt u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2m u d 스퀘어드 u dx 스퀘어드 타임스 t 플러스 vx u x dt. 양변을 ut로 나눠요. h 바 1 over t dt dt 마이너스 1 over h 바 스퀘어 오버 2m 원 over u 또 쓰면 d squared u dx squared 플러스 v x ux.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이제 보이죠? 왼쪽은 시간만의 함수, 오른쪽은 x만의 함수. 아비트러리한 x와 t에 대해서 다음 같이 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컨스탄트여야 돼요. 그죠? 한쪽은 x만의 함수, 한쪽은 t만의 함수인데 아비트러리한 x와 t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 양은 컨스탄트여야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컨스탄트라 이거예요. 그럼 이퀘이션이 따로따로 나오죠. 타임 디펜던트한 파트는 dt는 마이너스 i over h 바 t. 이거 적분하기 쉽죠. t는 t에 대한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가 이거니까 이건 some constant e to the minus I EP over h 바. 나머지 부분은 minus h 바 squared over 2m d squared u dx squared vx ux는 eux.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눴더니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간에 의존하는 부분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죠.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죠.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equation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equation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드는 질문, 첫 번째 드는 의문, 어떻게 이 함수가 솔루션이 다음과 같다고 justify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펑션도 있을 텐데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수학자가 얘기하길 다음과 같은 differential equation은 second order differential 다음과 같은 differential equation은 솔루션이 나오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유니크하다고 해요. 소위 유니크니스 테어렘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u 곱하기 t를 계산해서 솔루션을 얻었으면 그게 유니크한 솔루션이에요. 사기당한 것 같죠? 자, 수학자들이 이럴 때 편해요. 수학자들은 이 솔루션, 이거의 솔루션을 구하면 그 솔루션은 유니크하다고 증명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separation of variable을 해서 u와 t를 각각 구한 다음에 u와 t를 곱해서 솔루션을 얻으면 수학자들이 증명한 거에 의해서 그게 유니크 솔루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풀어요. 특히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separation of variable을 통해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시간에 의존하는 트리비얼한 파트, 엑스포넨셜 팩터로 붙는 거를 계산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컨스탄트 2를 가지고 왔죠. 2를 가지고 왔죠. 2를 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2를 구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있는 저기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죠. U를 어플라이 하면 some 오퍼레이터죠. U에 어떤 펑션에다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 했더니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퀘이션을 들어봤는지 몰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 값을 아이겐밸류, 요 값에 해당되는 그때 함수에 해당되는 거를 아이겐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비례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이 값이 정해지면 그 값에 대해서 아무 펑션이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펑션만 존재해요.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잖아요. 동시에 구해요. 다음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펑션을 동시에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면 2를 컨스탄트처럼 생각하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 있어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 있죠. 그렇지만 2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잘 모르지만 어떤 오퍼레이터에다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작용했을 때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는 특정한 값에 대해서 특정한 함수만이 성립해요. 아무 함수나 아무 값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2의 값이 어떤 가능한 값이 있느냐는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리니어 엘지브라나 1학년 때 매트릭스 수학과에서 매트릭스에 대한 과목을 들었다면 매트릭스에서도 역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문제가 있죠. 매트릭스에서는 어떤 매트릭스 A에다가 컬럼, 여기가 n by n 매트릭스고 거기다 컬럼 벡터 U를 곱했을 때 이게 비례하고 좀 넘버에 비례하는 컬럼 벡터로 나왔을 때 우리 이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매트릭스 오퍼레이터예요. 조금 아까 하이젠버그가 얘기한 거.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랑 똑같은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푼다니까. 그러면 리니어 엘지브라를 미리 수강하고 들을걸. 그가 아니라 여기서 이걸 푸는 방법을 배우면 리니어 엘지브라를 안 배워도 리니어 엘지브라를 알 수 있죠. 우리 아주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냐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됐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적당히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에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었더니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됐으면 그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퍼레이터의 성질은 우리 물론 아비트러리한 오퍼레이터가 있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가지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의를 하면서 수학과 물리가 계속 교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왜 내가 수학을 도입하는 건 미니멀하게 도입해요. 물론 굉장히 많지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 푸는지 알죠? 지금 왜 풀려고 하는지 알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푸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 때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만 풀 거예요. 그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디파인을 해야죠, 당연히. f1x, f2x 함수가 있으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오퍼레이터가 L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 작용을 하면 A1, F1에다가 작용한 거에다가 A1, A가 갑자기 A1으로 바뀌었어. B, F2X. 혹은 뭐 다음 같은 게 성립하면 우리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어플라이한 건 각각의 어플라이한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오퍼레이터가 X 리니어 오퍼레이터인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X제곱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X제곱 곱하고 여기다 X제곱 곱하고 아비트러리한 컨비네이션 한 거는 각각의 X제곱을 곱한 다음에 아비트러리한 컨비네이션 한 거랑 똑같죠. DDX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죠? 두 번 미분한 거는 역시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죠? 그러면 오퍼레이터 갖고 뭐 이런 것만 있을 수 있나? 내가 오퍼레이터를 O라는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원래 함수의 제곱을 취해. 이런 것도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죠. 이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요거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제곱을 하면 크로스텀이 나오죠. 그죠? 크로스텀 원래 이 데피니션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인가 아닌가는 아비트러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서 거기다 그 오퍼레이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각각에 대한 오퍼레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양자역학에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다루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리니어 티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드디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러면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성질을 보면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퀘이션은 이걸 볼 거예요. 아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뭐라 그랬죠? 여기 x라는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했으니까 2n분의 p 스퀘어드 x에 대한 세컨드 데리버티브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이거의 솔루션을 구하면 이 x에다가 e to the minus i e t over h 바 이걸 계산하면 주어진 에너지에 대한 나중에 주어진 E에 대한 시간에 의존하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죠. 아비트러리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아비트러리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겐 펑션은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말이 복잡하죠.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임의의 벡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세 개의 평행하지 않은 세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아비트러리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쉽게 해서 오토고널한 유닛 벡터 3개를 골라서 아비트러리한 벡터는 3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죠. 2개만 있으면, 유닛 벡터가 2개만 있으면, 오토고널한 게 2개만 있으면 그 2개로 이루어진 플레인 안에 있는 건 기술할 수 있지만 3차원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없죠. 그럴 때 ijk라는 유닛 벡터가 3차원을 스팬한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ijk는 3차원에 대한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비트러리한 벡터는 이 세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펑션들의 셋이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아비트러리 펑션은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물론 이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더하는 거고, 이게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어요. 컨티뉴어스 할 때는 적분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펑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앞으로 여러 개의 이그젬플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이거를 푸는 거는 그냥 푸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밀토니안 안에 포텐셜 Vx가 있죠. Vx가 결정되지 않고서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데 특정한 포텐셜 에너지인 경우, 포텐셜 웰, 포텐셜 베리어, 포텐셜 스텝,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